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피할 수 없는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제 조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삼촌, 우리 공장에 로봇이 들어온대요. 아버지 세대가 평생 해온 일을 이제 기계가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최대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고 있어요.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저지.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내건 구호가 로봇 단 1대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한 대라도 들어오면 결사 반대하겠다는 거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 기술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하고 언론에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으로 생산성 혁명을 이루겠다는 포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사와 노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로봇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노조는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맞서고 있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제조업이 직면한 거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조업 관련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자녀나 손주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다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공장 앞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이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 모든 공장에서 반복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금, 여러분 자녀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가 바로 이 싸움의 결과에 달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만 해도 은행 창구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ATM과 모바일 뱅킹으로 대부분 대체됐죠. 그때 은행원들도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공장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이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무엇이길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은 왜 목숨을 걸고 이 로봇을 도입하려는지 말입니다. 2024년 가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외곽의 한 창고에서는 놀라운 시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관람석에는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토요타, 폭스바겐, GM, 그리고 현대자동차까지 무대 위로 한 로봇이 걸어 나왔습니다. 키는 150cm 정도, 인간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죠.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5년간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관람석은 숨죽였어요. 아틀라스는 무게 20kg짜리 자동차 부품을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조립했습니다. 그것도 단 3초 만에요. 숙련공이 하면 15초는 걸리는 작업이었죠. 다음 동작은 더 놀라웠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장애물을 뛰어넘기까지 했어요. 과거의 산업용 로봇들은 정해진 자리에 고정되어 단순 반복 작업만 했지만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적응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협업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은 로봇이 하고 창의적인 일은 인간이 하는 거죠. 하지만 관람석의 자동차 회사 임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계산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로봇, 한 대면 숙련공 몇 명을 대체할 수 있을까? 현대차 생산기술 담당 임원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숙련공 한 명의 연간 인건비는 약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복리 후생비, 교육비, 안전사고 대비 비용까지 합치면 억 원이 훌쩍 넘어요. 반면 아틀라스 한 대의 가격은 약 2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교대 근무도 필요 없고 실수도 하지 않고 노사 분규로 생산이 중단될 일도 없죠. 더 중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숙련공이 되려면 최소 3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로봇은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면 즉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요. 신차 모델이 나와도 재교육 시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임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이면 본전을 뽑고 2년째부터는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쓸 수 있으니 계산은 명확했어요. 시연이 끝나고 현대차 임원진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우리 화성 공장에 시범적으로 100대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측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사실 그들도 대량 주문처를 찾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2024년 말 양사는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업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현대차가 엄청난 로봇을 도입한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정보가 노조에 흘러들어간 거예요. 2025년 초 현대차 노조 사무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조합원이 가져온 내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틀라스 도입 로드맵, 1단계 100대 도입 후 효과 검증, 2단계 500대로 확대, 3단계 전 공장 2000대 배치. 노조 위원장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2000대면 우리 조합원 최소 4,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잖아.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한 간부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낸 이 회사를 로봇한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3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우리 자식들도 여기 입사시켰고요. 근데 이제 와서 로봇이 대신한다고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회의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한 베테랑 용접공이 말했습니다. 나는 35년간 용접을 해왔어요. 내 손으로 만든 차가 전 세계를 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로봇이 나보다 잘한다? 그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로봇 도입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로봇 단 1대도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만약 강행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생산본부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공장의 70%를 자동화했습니다. 테슬라는 80%예요. 우리는 겨우 40% 수준입니다. 그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우리 생산성은 중국 BYD의 60%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5년 안에 우리가 중국 차에 밀려날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고 뭐고 다 사라져요. 경영진의 위기감은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됐습니다. 2024년 현대차의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은 평균 28시간이었어요. 반면 중국 BYD는 18시간, 테슬라는 16시간이었죠. 더 심각한 건 불량률이었습니다. 사람이 조립하면 아무래도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더하죠. 현대차의 초기 불량률은 차량 100대당 평균 4.3건이었는데 테슬라는 1.7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노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겁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했고, 노조는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 주장했어요.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2025년 3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회사가 로봇 도입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화성 공장 1번 라인의 일부를 개조해서 아틀라스 작업 구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죠.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떤 공사도 우리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합원들이 해당 구역을 점거했어요. 공사 인부들이 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회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노조는 법적 대응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갈등을 톤뉴스로 다뤘어요. 여론은 양분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대체로 회사 편이었어요. 한 20대 직장인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봇 도입 안 하면 회사가 망하는데 노조는 뭘 믿고 저러는 거죠? 자기들만 살겠다고 회사 망치는 거 아닙니까? 반면 50대 이상은 노조에 동정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 갔습니까? 갈등의 중심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인간의 일자리, 둘 중 무엇이 우선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편 현대차 공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김철수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올해 52입니다. 두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세요. 내가 잘린다면 어떻게 살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신입사원이 휴게실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선배들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현실적으로 로봇 도입은 막을 수 없지 않나요? 차라리 어떻게 공존할지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베테랑 직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공존, 로봇이랑 공존하면 우리가 뭘 하는데? 자네 같은 애들이 우리 등에 칼을 꽂는 거야. 세대 간의 갈등까지 불거진 겁니다. 실제로 노조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었어요. 50대 이상 조합원들은 강경했지만 4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유연했습니다. 한 40대 조합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도 두렵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회사와 협상해서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받는 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조 간부가 가로막았어요. 협상은 없다. 일대라라도 들어오면 끝장을 본다. 노조는 강경 일변도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런 갈등은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도요타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요타는 이미 2,000대 이상의 협동 로봇을 운영 중이었는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추가로 도입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독일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독일 노조가 로봇 증설에 제동을 걸었어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같은 딜레마에 직면한 겁니다. 로봇 도입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그런데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는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노조도 없고 정부도 적극 지원했죠. 2024년 BYD의 선정 공장에는 무려 3,000대의 산업용 로봇과 5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산 속도는 2배로 늘었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생산 비용은 30% 감소했습니다. BYD의 한 임원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우리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될 겁니다. 한국과 일본 회사들은 노조 눈치 보느라 혁신을 못하고 있으니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 경영진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부회장은 긴급 임원회의에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조 눈치 보다가는 중국한테 다 먹힙니다. 로봇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생산 담당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우리보다 20% 높습니다. 올해 안에 30%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로봇 도입 없이는 경쟁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덧붙였어요.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입니다. 월가와 서울의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압박합니다. 현대차는 왜 자동화가 느리냐? 경영진이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요. 실제로 2025년 들어 현대차 주가는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BYD 주가는 40% 올랐는데 현대차는 15% 떨어졌습니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차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다. 바로 경직된 노사관계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과거에 갇혀 있다. 회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조와의 협상은 계속하되 로봇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2025년 5월 드디어 첫 번째 아틀라스 로봇 20대가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로봇의 공장 반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한다. 수백 명의 조합원이 공장 정문을 봉쇄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언론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둘러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기술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둘 다 패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지금 현대차 공장 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단순히 한 회사의 노사분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30년 전 은행 창구 직원들도, 20년 전 톨게이트 직원들도, 10년 전 마트 계산원들도 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술은 멈추지 않았고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났어요. 과거에는 없던 직업들이 생겨났죠. 유튜버, 데이터 과학자, 드론 조종사,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공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봇이 용접과 조립을 하면 인간은 로봇을 관리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전환 과정입니다. 50대 숙련공에게 당신은 이제 로봇 프로그래머가 되세요 라고 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여기에 우리 사회에 진짜 과제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막을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재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선진국들은 이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통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무료 재교육을 제공합니다. 용접공이 로봇 기술자로, 조립공이 데이터 분석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스웨덴은 더 나아갑니다. 로봇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2년간 기본 임금의 80%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도 기업도 노조도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쁩니다. 현대차 공장 앞의 갈등은 바로 이런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겁니다. 노동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로봇 자체가 아니에요.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 후 아무도 자신들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는 불안입니다. 만약 정부가 로봇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우리가 3년간 재교육과 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노조의 저항이 이렇게까지 격렬했을까요? 결국 이 문제의 해법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시스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희생을 사회가 함께 분담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게 전가할 것인가입니다. 현대차 공장 앞의 대치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반복될 겁니다. 은행, 병원, 물류 창고, 편의점, 어디에도 예외는 없어요. 10년 후 우리 손주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기술 엘리트와 다수의 실업자로 나뉜 세상일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현대차 공장 앞에 긴장된 대치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